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을 준비했는데요. 임대인도 임차인이 월세를 안 냈다는 이유로 명도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 소송인데 저희 사무실도 굉장히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전세사기 이런 것도 있고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케이스예요. 2020년 1월경에 그 임대인이 빌라를 신축하고 임차인이 바로 입주를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입주하기 며칠 전에 천장 쪽에서 이제 누수가 생긴 거죠. 그 부엌 쪽에서. 임차인은 들어가기 전이니까 몰랐죠. 근데 중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엌 안에 물이 좀 생겼는데 그거 다 수리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때 누수가 안 잡혔던 모양이에요. 누수가 안 잡히면은 비 오고 이러면 계속 물이 이제 스며들거든요. 건물 내부로. 입주는 2월에 했는데 6월 때부터 터졌어요. 왜냐면 6월부터 장마잖아요. 장마가 되니까 이제 그 물에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건물이 계속 젖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계속 이 누수를 고쳐달라, 이거를 잡아달라라고 여러 번 이제 고지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임대인 측에서도 뭔가 하기는 했어요. 뭐 실리콘도 바르고, 뭐 파이프도 이렇게 좀 고쳐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도저히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보통은 이제 누수의 피해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컸어요. 천장에서 계속 물이 스며드니까 결국에 이 천장이 물기를 많이 먹으면서 천장이 내려앉은 거예요. 도저히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이 신축 빌라라고 했잖아요. 신축 빌라의 주인은 아내분, 그리고 신축 빌라를 공사한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물건을 중개한 사람은 남편의 동생, 이렇게 친인척 관계였어요, 전부 다.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이게 누수가 안 잡히니까 나가세요. 내가 나가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이제 2주 뒤에 아내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러는 거죠. 아니 임대인은 나고 이 집주인 난데 남편이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못 준다. 공사 다 하고 임차인을 새로 맞추고 그러고 임차인한테 그 보증금을 받아서 당신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 이 무너진 천장에서 계속 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해지하겠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해지가 어느 정도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임차인은 이 집에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갔어요. 보증금 안 받고. 그러면은 보증금을 안 받고 나가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점유를 풀게 되면은 그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점유를 이전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는 가고 싶은데 못 사니까 이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집을 안전하게 내가 선순위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하고 싶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임차권 자체가 등기부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순위를 밀어버리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두고 나가야 되는데 이분도 저희가 당연히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집 나간 이후에 양측이 이제 대리인이 선임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재기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원고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고께서는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원상 회복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의 해제를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임대인 피고 쪽에서 어떤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그 계속 물이 샌다고 이제 피고 쪽에서는 실리콘도 바르고 이제 필요한 수선 의무는 다 이행을 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대차 목적물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수선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 가능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누수에 이르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피고 말씀은 천장이 내려앉아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신데 일단은 천장만 내려앉은 게 아니고 곰팡이도 폈기 때문에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이런 데서 살 수가 없다고 봐야죠. 일단은 저희는 이런 집에서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선 의무를 이행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지만 어떤 행위를 한 게 이행을 한 게 아니고 결과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뭔가 실리콘도 바르고 했지만 결국에는 누수가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럼 수선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죠. 결과를 임대인이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태를 초래하게 된데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임대인한테 그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그 천장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천장이 내려앉았다기보다는 이제 원고 쪽에서 임차인이 이제 누수 규모 확인하려고 이제 천장을 이제 인위적으로 개방한 것이고요. 곰팡이가 폈으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원고가 그런 걸 이제 좀 잘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독하고 이럴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계속 방치를 시켰고 네. 뭐 사태가 더욱더 확대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임대인인 저희 쪽에 책임을 묻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독 청소하는 거랑 누수를 잡는 거랑 솔직히 상관이 없죠. 저희가 소독하고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누수가 안 잡힌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손해 문제랑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좀 별개의 문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네. 저희가 다 녹음을 해놨어요. 저희가 천장이 이렇게 내려앉았네요 하면서 전화를 저랑 했잖아요. 남편분이랑.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일단은 뭐 그런 녹취록의 상황 자체는 사실 뭐 그 배우자 간에 녹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좀 뭐 믿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런 주장을 해보고요. 이건 뭐 물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요. 네. 보증금과 이제 지연 손해금을 주장하시고 계셔요. 네. 물론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당연히 보증금 반환해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이미 공탁을 다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와 관련해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보증금을 좀 진작에 주셨으면은 이렇게 소송을 할 일이 없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소송 중간에 보증금까지 공탁을 하시고 거기까지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 보증금의 효력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만 공탁하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좀 오산이고 우리가 변제 공탁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공탁이 채무의 전부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기본이에요. 전액을 공탁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임대인분이 공탁을 얼마나 했나요? 보증금만 했잖아요. 네. 저희가 보증금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보증금 더하기 지연 손해금을 달라고 했으면 네. 지연 손해금까지 공탁을 해야 그 공탁의 효력이 있는 건데 지금 임대인분께서 보증금을 주고 우리는 공탁의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신 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채무 소멸의 효과도 없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영역이기는 한데 네. 판례상 그 변제 공탁을 하는 데 있어서 공탁되지 않은 부분이 그 원금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면은 네. 그 공탁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연 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이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네. 일단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소액에 불과하고 네.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변제 공탁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효력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걸로 하고 네, 이상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추가적으로 제출할 건 없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임차인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수선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은 일단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거고 그 수선이 불가능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그 누수의 정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임차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일단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해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당연히 뭐 누수를 뭐 우리가 뭐 잘못을 했다느니 뭐 확대를 했다느니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여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공탁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굳이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임차보증금 반환에서 이 공탁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대인분은 굳이 싸우다가 그냥 주면 될 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끄시다가 지연 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거라도 줄여보겠다고 중간에 갑자기 공탁을 해버리신 건데 저희가 그걸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김찬 변호사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제 공탁에서 그 변제금과의 실제 그 채권이 극소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력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 차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기 때문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죠. 왜냐면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는 작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임차인 말이 맞다. 공탁 효력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임차보증금 그리고 저희가 점유를 풀고 나갔을 때 이사를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송 끝났을 때까지 지연손해금 전액을 다 변제를 해라. 얘가 인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완벽하게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